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은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모닝뉴스 3부 순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의 탄핵 조사가 오늘부터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였던 청문회가 공개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지금 이 시간에도 연방의회에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탄핵 관련해서 공개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CNN 같은 방송사 또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들이 신문사들이 보도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CNN에서 생중계 방송하고 있죠. 네. MSNBC도 팍스도 다 생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언론들의 보도를 거치지 않고 네.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탄핵 정국에서 역시 여론입니다. 네. 여론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죠. 거의 5대5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네. 물론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반반으로 갈린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확연히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과연 이번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부터 이 벌어지고 있는 공개 청문회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발언이 있었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애덤 시프 민주당 연방하원 정보위원장과 데비 누네즈 공화당 정보위 간사가 각각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지금은 이제 증인 신문 중입니다. 증언 청취 중이죠. 그런데 이 애덤 시프 민주당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이 먼저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네.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외국을 이용해서 정적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탄핵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애덤 시프 민주당 정보위원장 다음으로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한 공화당의 데비 누네즈 정보위 간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굉장히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 취임 때부터 러시아 스캔들로 엮어서 2년 이상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야당의 발목 잡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러시아 스캔들이 일단락되고 별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로 엮어서 다시 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정말 질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런 야당의 발목 잡기에 타락한 언론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그러니까 뭐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유력 언론들이 이런 발목 잡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전국이 이렇게 부당한 탄핵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부터 뭐 전혀 도대체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찬반 여론이 확연히 갈리는 것만큼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뭐 이번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공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른이 찬성으로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좀 간접적인 그런 뭐 체험이라고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좀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느낌이 좀 공감대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CNN은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방송사고 예를 든다면 팍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사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갖고 접할 수밖에 없죠.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엄청난 뭐 내용인 것처럼 보도를 해도 사람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비판적인 기사구나 하는 걸 그런 느낌을 갖고 접하니까 이제는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그렇게 걸러지는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문하는 것과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하니까 언론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정부감독개혁위원회 3개 상임위를 통해서 공개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정보위원회 오늘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 국무부 등에서 전현직 당국자들이 출석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그 윌리엄 테일러 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이
나와서 지금 네. 청문회 증언자로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앰베서더 테일러, 바로 이 윌리엄 테일러 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켄트 현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오늘 나올 예정이고요. 네. 마리 요나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이제 15일 금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을 처리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을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했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임하고 있고요. 공개청문회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법 위반, 중대한 잘못 주장이 이 사람들에게 이해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위의 어떤 고의성, 부당성, 범죄성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CNN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려운 라틴어 말이었죠. 퀴드 프로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라틴어로 대가라는 말인데 네. 이런 말들을 사용하니까 이게 물론 이런 전문 용어긴 하지만 전문 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라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개청문회를 통해서 이제는 퀴드 프로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컴펠, 강요, 브레이버리, 뇌물수수 이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청문회를 지금 임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이미 그런 전략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짐 하임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대통령은 범죄적 행동을 했고 취약한 외국에 갈취하는 방식으로 강요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에릭 스월웰 이곳 캘리포니아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정적을 수사하는데 외국 정부에게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하는 강요 계획을 세운 증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키 스피어 또 연방하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요구하면서 군사 지원을 유보했고 군사 지원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공개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어제 한 얘기들인데 아마 이런 전략을 가지고 민주당이 얘기할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이 테일러 대사 윌리엄 테일러 대사 대행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윌리엄 테일러 지금 현재 대사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불리한 지금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아마 이 윌리엄 테일러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테일러 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 이제 증인으로서 오늘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민주당의 어떤 공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다면 아무래도 이번 전국은 또 공화당은 방어에 또 초점을 둘 테니까 이 공화당의 방어 전략은 어떤 겁니까? 한 4가지 정도 방어 논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드린 대로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이제 3개 위원회에서 이제 공개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3개 위원회 소속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들에게 이 4가지 방어 논리가 전달이 됐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에서 조건부 요구나 압박의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민주당 쪽의 주장이고 또 민주당 쪽 증인들의 주장이다. 그건 개인의 주장이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어떤 조건부 요구나 압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통화에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통화한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통화도 하지 않은 제3자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논리고요.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2일 통화에서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을 조사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우크라이나 쪽도 그날 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언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안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거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은 그날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논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9월 11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이제 해제됐다는 거죠. 해제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니까 9월 11일이면은
조 바이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 바이든 조사와 연관을 시켰다고 한다면 9월 11일 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 걸 보류한 결정을 9월 11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네. 혹시 독재 정부에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국가에게 미국이 지원하는 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했다가 지시했다가 결국 그 보류를 해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 그래서 이런 지금 한 크게 4가지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네. 공화당은 지금 이번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지역 방위에 공정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지금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도 요구가 있잖아요. 주한미군, 네, 네. 주일미군도 너희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돈 더 내놔라, 방위비 더 내놔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한테만 무슨 조 바이든 조사와 관련해서 이상한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지원을 보류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그렇다. 미국이 뭐 일본이 됐건 한국이 됐건 우크라이나가 됐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미국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외 원조에 회의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5일 통화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에 회의적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뭐 지금 일본이나 한국을 상대로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건 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거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로 엮는 것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고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금요일까지 네. 좀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핵심은 이게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이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민주당이 생각했던 대로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반대로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예상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공개가 되니까 네. 민주당은 좀 기대하는 것 같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보고 들을 테니까 그런 데서 좀 파장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이 아주 재미난 분석을 했어요. AP통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 청문회로 간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을 뭐 당하진 않았지만 탄핵 직전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네. 리차드 닉슨은 스스로 물러났고 그렇죠. 빌 클린턴은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탄핵이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오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닉슨 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네. 인터넷도 없었고 SNS도 없었다.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오로지 언론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언론의 파워가 막강했고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처음에 폭로 기사 나오고 그러면서 언론들의 이런 그 폭로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큰 파장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닉슨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결국 닉슨이 이제 사임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네. 빌 클린턴 때는 인터넷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SNS는 없던 시절이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죠. 핸드폰은 있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빌 클린턴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탄핵 직전까지 몰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트위터를 상징으로 하는 그런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돼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충분히 디펜스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실시간으로 반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청문회 보다가 본인이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트윗을 날리면 네. 이게 수많은 전 세계 몇 천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팔로워들이 또 그걸 또 리트윗한다거나 그러면 또 엄청나게 전 세계에 파급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또 보수 성향인 팍스뉴스와
진보 성향인 MSNBC나 CNN 등을 통해서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뉜 게 아니라 닉슨 같은 경우에는 워터게이트를 도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도 닉슨이 물러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확연히 갈라져서 탄핵을 주장하는 쪽은 어차피 민주당 쪽이라는 얘기예요. 네.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또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화당 쪽이고 민주당 쪽에서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파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하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거의 다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 탄핵이 되는 거지 일부만 절반만 탄핵에 동의하는데 탄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통신은 뭐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지만 지금의 어떤 양상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연방하원에서 탄핵 소추는 될지언정 연방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탄핵 심판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인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어떤 증언이 나올 수도 증언이 있어요. 나올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